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10월 15일 대책 규제 이후에 반사 이득을 보는 물건들이 있죠.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와요. 아파트를 누르다 보니까는 아파트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물건들이 튀어오르는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빌라와 오피스텔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빌라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윳돈들이, 아파트는 갭 투자를 못 하는데 빌라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는 재개발이 가능한, 앞으로 투자 수익이 있는 빌라 쪽으로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론투밸류, LTV의 70%까지, 그러니까는 주택 담보 비율의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못 사니까는 당연히 또 오피스텔로 몰려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또 오피스텔이 몸값이 굉장히 뛰고 있죠. 근데 이런 두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발도 되면서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월세도 잘 나오고 또 대출도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구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상업지역으로서 상업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에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찾았어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올해 3월 달에 나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빌라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건데, 내년부터 빌라 연립주택과 같이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KB 시세가 없는 거죠. 공신력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최근 감정평가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증받게 된다. 그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썼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감정가격을 쓰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전세 금액을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세 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갭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재개발이 확정된 곳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은 낮고 매매가격은 높거든요. 이런 데들이 또 좋을 수가 있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정 가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축은 오히려 전세 금액을 훨씬 더 높게 받으면서 갭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는 3만 건이 넘어요. 3만 1,076건. 여러분들 빌라가 3만 건이 넘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 못 하잖아요. 빌라는 사면 떨어진다라는 옛날 같은 오래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만 건이 넘고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 건수도 3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굉장히 많은 개발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면서 규제를 피해 나가고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요, LTV가 70%에서 40% 줄었는데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피스텔은 여전히 LTV가 7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완전한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규제 지역 내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신축 위주의 똘똘한 물건을 선별하는 투자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오피스텔로 몰릴 경우 오피스텔도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입주권이 나오는 거라면은, 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황학동이라는 곳이에요. 황학동은 정말로 이 상업지역 중에 제일 상업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지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황학동이라는 곳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필지들이 엉망으로 생겼죠. 필지들이 엉망으로 생겼고요. 보시면 필지의 모양이 엉망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의 모양이 굉장히 작아요. 위에 이런 상업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 위에 상업지역들은 필지들이 이렇게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크잖아요. 하나하나가 되게 크고, 그 밑에 황학동은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상업 기능을 하려면 주차 대수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높게 지으려면 땅이 커야 돼요. 땅이 커야지만 이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보다 더 필지들이 과소 필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어렵고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는 여기는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화학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중구에서 2025년 3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요. 니네 다 동의해오면 여기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해주겠다. 주민설명을 해서 니네들 여기 모아라. 내가 그러면 재개발을 해주겠다. 이 내용을 발표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대상지 현황,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오피스텔도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화학동 일대예요. 대상지는 중구 화학동 730번지 일대, 면적도 굉장히 넓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상지 현황 위성사진이고요. 자, 보시면은 뭐 주변 서울 도심에서 동대문 개발되는 곳, 왕신인 뉴타운 개발 다 됐고, 서울 도심 다 정비 예정 구역이고, 동대문 지역에 다 정비 가능 구역이고, 화학동 일대도 이 대상지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한 겁니다. 이 나머지는 지금 다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표시된 데들은 다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 개발되면 용적률이 800%까지 다 개발이 되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보시면은 화학동이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33만 7,980제곱미터에서 큰 변경 없이 그대로 다 개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이 색깔 칠한 데만 우리들이 좀 조심을 하면 돼요. 이 색깔 칠한 데는 당연히 빠지는 데들이고, 나머지는 이 안에 조그만 오피스텔들도 막 있습니다. 다 개발 지역에 동의만 해오면 중구청에서 개발에 포함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 진한 데만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어느 곳을 사시더라도 여기는 다 상업지역이니까는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죠. 근데 여기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대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하고 주거지역을 90%를 놓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조그만 필지의 근린상가 시설을 산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여기 개발을 확정 고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봐서 관계자를 만났어요. 자, 관계자를 만난 영상까지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상업 기능을 못하고 있고, 오피스텔까지 상업지역이니까 그 안에는 다세대 빌라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까지도 다 소유자들까지 모아서 동의를 해오면 여기는 공동주택, 앞으로 주상복합으로 크게 개발을 할 건데 여러분들 다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월세도 나오고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거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직접 추진위원회 사무실 가서 저희가 만나본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네. 지금 이것들 다 동의서고요? 그렇죠. 동의서 발송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넣어준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넣어달라고 했던 거고, 예. 구청에서는 우리가 동의율이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동의율이 많이 들어와갖고 지금 거의 추진 이거 막바지에 서류 거의 다 들어온 상태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아, 이제 그럼 추가적으로 편입될 서류들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예요? 아니죠. 지금 모은 상태죠. 잘 모아진 건가요, 지금? 네네. 잘 모아진 상태죠.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예. 맞아 이제 모으면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10월 말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 서류가 조금 부족하니까 아. 11월까지 미비된 걸 좀 넣어주면 해주겠다 해갖고 청원서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냥 조건부로 그냥 되는 건데 서류만 좀 더 가져오라 그런 거네요. 서류가 부족하면 근데 부족한 오피스텔은 안 되죠. 네.
오피스텔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오피스텔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 오피스텔이 호응이 좋아서 많이 들어온 데는 가능하지만 저쪽 사이드 쪽으로는 좀 부족한 곳은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빠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원룸 있는 데들은 빠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들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미리 내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분들이 많이 지금 부동산에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예. 그러는 상태예요. 예. 보통 재개발을 하면 그 큰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높아서 재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 황학동은 특이하게 큰 토지 소유자들이 오히려 주축이 돼서 개발에 대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대주주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대주주 모임의 회장님에 대한 이 황학동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 개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주주들이 모여 있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중구 황학동으로서 동대문 운동장과 청계천 연계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이면서도 이렇게 대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구단의 공람을 적은 소규모로 한 거를 대단지로 만들어서 호텔, 백화점, 컨벤션, 공항터미널, 면세점 등 종합병원 그렇게 해도 10,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우리 대주주들이 앞장서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른 곳은 대주주가 반대인데 우리 이곳은 대주주들이 모여서 혼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우나 빌딩인데 1억 한 5천 월 나오는 분이 그 양반이 추진위원이고 저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어느 좋은 곳이라 땅을 사다 보니까 대주주가 추진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주주 회장을 맡아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명성이 자자하시던데 재개발 그동안 어디 진행하셨었죠? 우리가 한남 뉴타운, 성수동, 가자 뉴타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은 제가 했죠. 성수동도 제가 만들었고 한남 뉴타운도 내가 만들었고.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여기도 앞으로 잘 진행시키고 근데 여기 이곳이 지금 오피스텔과 일부 부동산 소유자 대표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오히려 개발이 되면 부동산도 좋고 모두 좋은데 협조가 안 돼서 일부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수동이나 한남 뉴타운을 보면 빌라 5평짜리가 빠진 데 안 빠진 데 하고 차이가 빠진 데는 5억에도 안 팔리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35억에도 못 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포함돼야 당연히 부자가 되는데 요걸 지금 부동산 일부 이해를 못해가 설득을 못 시켜서 그리고 워낙 숫자가 많아서 금방 동의가 될 줄 알았더니 부동산 협조 안 하면 그곳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동산 사람이 협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차 붙은 사업이 좀 난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회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 저희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곳은 통합만 되면 워낙 이익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 그리고 이 고도 높낮이 차이로 지하철 6호선, 2호선이 실제 건축 계획이 지하 1층이 1층으로 되고 왕십리 뉴타운 쪽에서 보면 지하 3층 1층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상가를 이게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의 300%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대주주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